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서 충북의 주력 사업인 2차 전지와 반도체 수출 기업들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청렴도 평가와 경제 성장률에 이어 민원 서비스 평가에서도 전국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오송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김영환 지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방침에 캐나다에 진출한 충북의 2차 전지 기업들도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또 중국 관세 부과 방침에 따라 충북의 주력 수출 상품이기도 한 반도체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역 경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우려됩니다. 허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프와 크라이슬러를 생산하는 스텔란티스사와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합작 공장을 세운 LG 에너지 솔루션. 연간 전기차 약 45만 대에 탑재할 수 있는 배터리 모듈을 지난해부터 현지에서 생산 중입니다. 북미 전기차 진출 핵심 기지로 주요 광물 소재가 풍부하고 인센티브 요인이 많았던 캐나다를 낙점했습니다. 캐나다가 입지상으로 볼 때는 괜찮죠. 원료도 있는 국가이고 시장도 인근에 있고 하니까 원료와 수요 시장을 다 갖고 있는 국가였기 때문에. 하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의 캐나다 관세 25% 인상 방침에 타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로 주요 소재인 캐나다산 리튬과 니켈 등 가격이 오르면 배터리 가격 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지에서도 벌써부터 생산 위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And you know what I'm really worried about is trying to make sure that we preserve some of the investments that have started here, like Canada's first electric vehicle battery. 오창에 본사를 둔 에코프로비엠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2027년까지 캐나다 퀘벡에 짓기로 한 양극재 공장의 준공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역시 중국의 관세 부과로 영향권에 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당장 중국의 디램 공장을 갖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직접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트럼프 정부는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한 달 뒤로 유예했지만 중국과는 관세 갈등이 본격화되는 등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에서의 어떤 주도권 쟁탈전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는 결코 양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로섬 게임으로 가는 것이고 이렇다면 우리에게는 상당히 좀 리스키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침체에서 반등의 기회를 노려온 2차 전지와 글로벌 패권을 놓지 않으려는 반도체까지 미국발 관세 전쟁 사이에 충북의 기업들이 서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충청북도가 민원 서비스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청렴도 평가와 경제 성장률에 이어 최하위 지표가 최근 3번째인데요. 충청북도는 앞서 56조의 투자 유치를 강조하며 정책과 개혁은 1등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지표와 관련해서는 계속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최상위부터 최하위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눠 최하위 10%에는 마등급을 주는데 충청북도는 전남도와 함께 광역지자체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겁니다. 민원 서비스는 크게 5개 항목으로 평가하는데 충북도는 고충민원 처리와 민원제도 운영 등 3가지 항목에서 낙제점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미해결 민원 처리를 위한 독립권익구제기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지 않는 등 고충 해결이 미흡한 걸로 평가됐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시고위 활성화 지표에서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고 민원인이 체감하는 만족도도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각종 정부 지표에서 충북이 최하위로 발표된 건 지난해 12월 이후에만 벌써 3번째입니다. 산하기관장들이 잇따라 비위 혐의로 기소되면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고 김영환 지사 2년 차인 2023년 경제 성장률 역시 전년 대비 마이너스 0.4% 역성장을 기록하며 전국 최하위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각계의 이딴 비판에 취임 이후 충북도가 30개의 상을 받았고 도정 정책과 개혁은 전국 1등이라며 경제 역성장은 기저효과에 의한 착시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56조의 그러면 투자는 왜 이루어진 것입니까? 1,500개의 기업은 뭐하러 여기 충북에 온 것입니까? 우리 경제가 충청북도가 꼴등이다. 이것은 기저국가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착시에 의한 것이고. 충청북도는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민원실 리모델링과 시민 고충의 신설 추진 등 개선을 위해 계속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민원 담당자 보호제도 수립과 법적 전담 부서는 기완료를 했습니다. 민원인들을 위한 그런 부분에서 정성평가로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충북교육청과 충주시도 꼴찌 바로 위인 라등급을 받아 불명예를 안았고, 음성군은 충북에서 유일하게 최상위인 가등급의 이름을 올려 대비를 이뤘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오송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김영한 지사 불기소 처분에 대해 어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실무진뿐 아니라 도지사도 당시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앞서 김영한 지사는 기막힌 프레임으로 공격과 비난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지검은 지난달 오송 참사 발생 18개월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이범석 청주시장을 기소했습니다. 지하차도 침수의 직접 원인이 된 제방의 불법 훼손이 반복되는데도 안전점검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김영환 충북지사는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지하차도 자체에는 결함이 없었고 진입 통제가 안 됐던 건 담당 공무원들의 잘못이라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오송 참사 유가족이 대전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청주지검 수사 결과에 불복해 최고 책임자인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기소를 고검이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못한 책임을 실무자인 공무원들에게만 묻고 최고 책임자인 김 지사에게 면죄부를 준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충북도 공무원 7명이 업무상과실 치사죄 등으로 재판을 받을 정도로 지하차도 통제 실패가 있었다고 확인하였음에도 최고 책임자인 광역단체장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또 지하차도 사전 통제 기준을 담은 매뉴얼은 있었지만 참사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뉴얼만 있으면 뭐 합니까? 어느 누구 하나도 그 매뉴얼을 지킨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유가족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잃은 거거든요. 김 지사는 지난달 충북도 의회에 출석해 오송 참사를 가장 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자신을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막힌 프레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지사를 구속시켜야 된다, 기소해야 된다. 그 현수막을 붙이고 방방곡곡에 그걸 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기막힌 그런 프레임을 걸고 그렇게 공격을 했고 그렇게 비난을 했지만 이범석 청주시장 사건은 1심 재판부가 제22 형사부로 배당됐습니다. 오송 참사와 관련해 경찰관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인데 아직 첫 공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는 7일 법관 정기 인사에서 재판장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 추후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충북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청주 성안길 우리문고 건물을 매입한 것과 관련해 참여자치시민연대가 경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충북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94억여 원에 매입한 토지와 건물은 경매가 유찰된 이후 20% 감액된 75억여 원의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었다며 시민혈세로 건물 소유주에게 이득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측은 2차 경매가 진행됐다면 최저가가 낮아진다는 의미일 뿐 실제 낙찰가는 더 높아질 수 있다며 감정평가를 거쳐 문제없이 매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충청북도 신임 행정부지사 인사가 해가 바뀐 뒤에도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정선용 전 부지사가 퇴임한 지 30여일째로 당초 제천 출신이자 고교 동문인 행정안전부 고위 공무원과 대통령실 고위 인사가 나란히 유력 후보로 거론됐지만 이후 인선이 멈춰 있습니다.
행정부지사는 행정안전부와 충청북도가 적임자를 내정하고 도지사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도 안팎에서는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재가 나거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을 알면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일 수 있겠지요. 쉽고 재미있게 소방 안전을 배울 수 있는 영상을 소방관들이 직접 제작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은미 기자가 소개합니다. MBC에서 22년 넘게 방영된 국민 드라마 전원일기의 배경음악으로 시작되는 영상. 화목 보일러에 연료를 넣은 채로 자리를 떠 불이 나기도 하고 전기장판을 접은 상태로 사용하거나 전원을 끄지 않고 외출해 화재가 발생합니다. 응삼아, 전기장판은 말이요 이렇게 접어서 개면 안 돼요. 둘둘 말아서 개야 된다고. 유명 유튜버의 캐릭터가 마을 주민으로 등장해 가스레인지 화재의 위험성을 알리거나 화재 신고자가 외국인인 상황을 가정해 119 상황실 통역 서비스 정보도 전달합니다. 외국인이세요? 오케이, I will connect to the interrupter service. 세종소방본부 조치원 소방서가 패러디 형식으로 제작한 소방 안전 동영상입니다. 인근 대학교 유학생인 외국인만 빼고 출연진은 모두 현직 소방관들. 원고 쓰기와 연출까지 도맡았습니다. 한 분은 구급대원으로 실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빈틈 틈틈이 와서 쉬는 날 이용하시고 저희 교육홍보팀은 출근해서 주로 이렇게 회의도 하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제작에 필요한 장소와 의상 등도 지역 주민들이 적극 지원한 덕분에 응급처치 등 주제별로 벌써 3편까지 선보였습니다.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소방 안전교육에 활용돼 웃음과 재미를 더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연기하시는 분도 너무 실감나게 잘하시는 것 같았어요. 또 가스불 캐놨을 때도 이제 멀리 가면 안 되겠다는 걸 배웠어요. 전원일기가 상당히 재밌게 한 것 같고 또 뭐 불들 끄는 것 같아 해보니까 실감이 나고. 소방관들은 영상을 활용한 교육이 몰입도가 높고 효과가 크다는 평가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제작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분만 취약지인 충주 지역의 저출산 극복을 위해 통합 모자 보건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정용학 충주시 의원은 시의회 자유발언에서 충주에 7곳의 산부인과가 있지만 실제 분만이 가능한 곳은 2곳에 불과하고 지난해 출생아 880명 중 530명이 산부인과 한 곳에서 태어났다며 과도하게 집중된 의료 서비스가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산후조리원도 한 곳뿐이어서 출산 후 산후조리와 소아과까지 연계할 수 있는 통합 모자 보건센터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요즘 남해안에서는 겨울 별미인 굴 수확이 한창입니다. 하나 굴 양식장도 올해 고수온을 피하지 못해 생산량이 크게 줄었는데요. 여기에 소비까지 위축되면서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굴이 줄줄이 매달려 나오자 작업자들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순식간에 산처럼 쌓인 굴더미. 하나를 까보니 속이 예년 같지 않습니다. 고수온으로 굴이 절반 가까이 폐사해 영양분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살아있는 굴은 이렇게 알이 통통해졌습니다. 지난 여름 굴 산란기에 고수온이 덮쳐 여수에선 폐사 피해가 컸습니다. 98개 어가에서 4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할 정도로 생산량은 크게 줄었습니다. 피해가 안 됐으면 이익을 많이 이제 보지만은 비만은 소비자들한테 좋지 우리 어민들한테는 생산이 많이 돼야지. 이처럼 생산량이 줄었는데도 굴 도매 가격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입니다. 지난 5년간 여수 갓굴의 도매 단가는 10kg당 10,000원에서 13,000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굴 단가가 오르지 않고 있는데 최근 굴 소비까지 크게 줄고 있습니다. 초겨울 소비가 늘었다가 김장철과 설 명절 대목을 지나면서 굴구이 식당을 중심으로 굴을 찾는 손님들이 뜸해졌습니다. 나라가 경기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쓰질 않고 외식을 해도 간단히 그래 하다 보니까 지금 소비가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2월까지 굴 수확이 제철인데 공급이 많아지면 지금보다 더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40% 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며, 그리고 굴 같은 경우는 보통 설날 지나고 2월이 가장 맛있기 때문에 우리 굴 소비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보양식으로 귀한 대접을 받았던 남해안 굴. 생산량도 소비자들의 관심도 모두 떨어지며 갈수록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제천시 수산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집주인인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불은 5시간 40분 만에 진화됐는데 소방당국은 길이 좁아 현장 출동이 늦어졌고 주택에 물건이 가득 쌓여 있어 진화와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어제 저녁 6시 20분쯤에는 보은군 내북면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4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닭 10,000마리가 죽고 양계장 1,000제곱미터가 전소해 소방서 추산 5억 9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고속도로를 순찰하던 경찰관이 저혈당 쇼크로 정신을 잃은 운전자를 구해 2차 사고를 막았습니다. 충북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10지구대 홍학기 경위는 지난 16일 낮 평택 제천 고속도로를 순찰하다가 갓길과 2차로 사이를 비틀거리며 서행하는 4.5톤 화물차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당뇨를 앓던 운전자가 저혈당 쇼크로 정신을 잃은 상태였는데 홍 경위는 조수석에 올라타 차량을 세운 뒤 운전자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청주시 성안동 도시재생 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에서 탈락하면서 원도심 활성화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청주시는 성안동 일대를 문화관광 소비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1,720억 원이 투입되는 계획안을 세워 제출했지만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계획안에는 문화광장과 주차장 등을 국비 지원을 받아 만들고 중앙역사공원과 사후 면세거리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한편 청주시는 오는 9월로 예상되는 공모에 다시 도전할 계획입니다. 단양 국가지질공원을 주제로 한 교육교재가 제작됩니다. 윤건영 교육감과 김문근 단양군수는 어제 정책 간담회를 열고 단양의 지질 특징과 단양군의 역사, 명소 등을 담은 교재를 만들어 수업과 교사 연수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단양군은 지난 2020년 국가지질공원 지정에 이어 올해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9일까지 6만여 명의 천태종 신도들이 단양 구인사를 방문할 전망입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